한 주간의 유통업계 이슈를 진단하는 클릭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이 회계 처리를 놓고 이정수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기준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연구개발비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우선 의약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생명에 관여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려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임상시험과 연구가 진행되고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모두 다 연구개발비라고 평가됩니다. 근데 이 임상시험에는 뭐 시험자 모집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 연구 인력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시험에 들어가는 약물을 생산하는 것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든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갖는 부담은 사실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바이오, 특히 이제 전통적인 제약기업에서는 이 연구개발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 기업들이 연구개발도 하나의 비용인데 왜 하필이면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연구개발비는 말 그대로 연구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보통 돈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거를 왜 자산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가 자산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약품이든 사실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 데이터는 무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산으로 이렇게 잣대를 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수치화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재무구조에서도 사실 어떤 데이터로 인한 영향을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투자한 연구 개발비를 재산적 가치를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재무제표에다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한 임상시험에서 A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에 들어간 비용이 1,000억 원이다. 그러면 향후에 그 A라는 결과가 1,000만 원이라는 그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1,000만 원을 통해서 A라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은 향후에 그 회계에서는 그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을 통해서 그 A 결과를 자산으로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1,000만 원을 자산으로 언급해 놓으면 그거를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가 1,000만 원어치 데이터가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입을 했다는 거는 그 A라는 결과, 이 A라는 결과는 어떤 겁니까? 임상실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상시험 의약품에 대한 효과나 안전성 그 어떤 데이터도 다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향후에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라면 모두 다 자산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데이터에 그걸 투입을 했을 때 1상, 2상 이렇게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는 뭐 몇 상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약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연구는 뭐 전임상, 비임상, 뭐 1상, 2상, 3상, 그다음에 뭐 심지어 4상까지도 있긴 한데요. 보통 상용화 단계는 이제 보통 3상 이후에 3상 이후의 결과물이 나와야 최소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상이나 2상으로도 충분히 자산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근데 보통은 3상까지는 돼야 비로소 이게 데이터로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는 보통은
해외에서도 그래서 때문에 이 제 데이터를 만들어낸 임상 시험에 대해서 자산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3상 임상 시험에 대해서 자산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몇 상까지 다 정해진 건 아닌데 네, 통상적으로 한 3상 이후에 결과되는 게 자산으로 분류하는 그 기준의 결과라는 얘기네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우리는 국내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네. 예. 근데 기업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어쨌든 연구 개발비도 결국 소모되는 비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비용으로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는 비용이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아까 의약품이 없다면 데이터가 없다면 의약품도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도 의약품이 없으면 또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시험으로 여러 데이터는 남았는데 향후에 뭐 회사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신약에서 나타난 다른 어떤 예측 못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그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들은 사실상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데이터는 데이터로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향후에 이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지 않는 한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행됐던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도 원래는 자산으로 평가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비용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일부적으로 일부적으로 확보됐던 자산들을 이제 비용으로 전환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데이터들을 다 자산으로 했다가 한꺼번에 이제 무산돼서 다 비용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거의 폭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도 이 상용화 전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 전 단계에 이루어진 도달한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만 연구 개발비를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그 신약 개발은 이제 사회적으로 큰 화두지만 업체로선 신약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약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금 연구개발비에 대한 그 기준 정립을 한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이 바이오 업계하고 주식시장에서 모두 현실적인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상 클릭 생활경제였습니다.